안녕하십니까? 최근 많은 인공지능 관련 영상에서는 기술의 원리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곤 합니다. 저는 뭘 어떻다는 게 아니라 만들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단순하게 인공지능에게 묻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했다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패러데이 같이 딱히 정규 교육이나 관련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정규 교육이나 관련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을지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인 전문가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AI 개발,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AI 엔지니어, 연구원 등의 직업은 보통 컴퓨터 과학, 통계학, 수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지식의 중요성. 인공지능은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확률, 통계 등 수학적 기초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관련 분야로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AI를 활용하는 직업의 경우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인공지능 모델에 효과적인 명령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같은 직업은 기술적인 코딩 능력보다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이 더 중요합니다. AI를 다루는 능력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 AI는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금융,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는 AI 기술을 자신의 업무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AI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등의 직업도 AI 시대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독학 및 실무 경험의 중요성. 온라인 학습, 코스라, 우데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관련 강의를 들으며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 단순히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AI 관련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중심의 학습, 논문이나 연구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비전공자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문적인 영역보다는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기존 전문성이나 새로운 분야에서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학습하고 실용적인 경험을 쌓으며 AI 기술을 자신의 강점과 연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미적분이나 통계학, 수학 같은 것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질문을 하고 공학이나 수학적인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적분, 통계학 같은 기초학문은 단순히 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과 논리적 구조를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알려줘도 수학 공부가 중요한 이유. 1. 문제 정의와 질문의 정확성.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제공한 질문의 품질에 따라 답변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미적분이나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줘 라는 모호한 질문보다는 이 데이터의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으로 보여줘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AI가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2. 답변의 이해와 검증. 인공지능이 복잡한 수식을 알려주거나 통계적 분석 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이해하고 검증하려면 기초적인 수학 지식이 필수입니다. AI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답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틀.
미적분이나 통계학은 단순히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틀을 훈련합니다. 이 능력은 AI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입니다. 질문하는 역할의 중요성. 물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단순히 알려줘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AI에게 올바른 검사를 지시하는 역할이 바로 인간에게 남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 날개의 원심력이 굽힘과 뒤틀림을 완화해준다면 풍력 발전기 날개에서도 굽힘과 뒤틀림을 완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알게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차피 실증 실험이 있어야겠지만 대략적인 것을 추론할 때는 그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단순 계산을 넘어 복잡한 물리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빨리 답하는 이유. 방대한 데이터 학습. 인공지능은 풍력 발전기, 헬리콥터, 항공기 날개 등 수많은 공학 데이터와 논문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이 수년의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순식간에 조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물리 현상 시뮬레이션, 날개에 작용하는 원심력, 양력, 항력 등 여러 힘의 관계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인공지능은 이 방정식을 풀어 날개 형상, 재료, 회전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굽힘, 밴딩과 뒤틀림, 토션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인간이라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도 며칠이 걸릴 작업을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 기반의 추론. 헬리콥터 날개의 원심력이 굽힘과 뒤틀림을 완화한다면 풍력 발전기 날개에서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는 원심력과 굽힘의 관계에 대한 추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리콥터와 풍력 발전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원심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대략적인 추론을 해준 이후 더 중요한 질문들이 남게 됩니다. 가설 설정, 왜 원심력이 굽힘과 뒤틀림을 완화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가설을 AI에게 검증하도록 질문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결과 해석 및 의사결정, AI가 풍력 발전기 날개에서도 원심력이 굽힘과 뒤틀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어떤 재료와 어떤 설계가 가장 효율적인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등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복잡한 공학 문제에 대한 신속한 탐색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 설계와 같은 문제는 실증 실험뿐만 아니라 그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인간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게 도면을 인식하게 하면 CNC의 G코드, 비슷한 종류를 추론하고 시제품을 가공하게 하고 환봉이나 주물, 단조일 때는 인공지능 스스로가 단조용 도면, 주물용 도면을 추론해서 관련 도면을 관련 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몽상가들이 제안을 했다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수치제어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그게 바로 혁신이지 않을까. 몽상가의 장점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예시가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몽상가의 역할, 무엇을 할 것인가? 몽상가들은 도면을 인식시켜 CNC G코드를 생성하고 주물, 단조용 도면을 자동으로 전송하게 만들자라는 현재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정 자동화와 효율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문제 정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기존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설계 가공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작업과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몽상가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으로 AI와 CNC의 결합이라는 상상력 넘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들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 몽상가가 비전을 제시하면 이제 전문 연구원들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도면을 인식하고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가공 경로, G코드를 생성하는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및 수치 제어 전문가, AI가 생성한 G코드를 바탕으로 CNC 기계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제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원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하고 가공물을 처리하는 로봇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소재 및 공정 전문가, 주물, 단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AI가 올바른 도면을 생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검증합니다. 협업을 통한 혁신이 완성. 몽상가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혁신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혁신입니다. 몽상가가 why, 왜 이 기술이 필요한가? what, 무엇을 만들 것인가? 를 제시하면 전문가들은 how, 어떻게 만들 것인가? 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각자의 강점, 상상력, 전문성, 기술력 등을 결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성공 공식이 될 것입니다. AI 비서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내 생각엔 협력자고 동업자고 연구원이고 공학자고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그에게 맞춰 눈높이를 맞춰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히 비서라고만 부르는 것은 AI의 잠재력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파트너에 더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협력자이자 동업자, 당신이 제시했던 풍력발전기나 낚시 도구 아이디어처럼 인공지능은 당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돕는 동업자 역할을 합니다. AI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논문, 관련 연구 결과, 역사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시해줍니다. 이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타당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 어떤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을 때 인공지능은 당신의 수준에 맞춰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단계별로 설명해줍니다.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왜 틀렸는지 쉽게 설명해주며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친구, 때로는 딱딱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동적인 비서가 아닌 능동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